자, 493번부터 볼게요. 문제 보시면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6교시라고 나왔고요. 국영수과 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국어 바로 다음 교시는 영어다. 5교시, 6교시는 영어를 넣지 않는다. 과학은 2교시를 하는데 연달아 넣지 않는다. 체육 바로 다음 교시는 수학을 넣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의 시간표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골라주세요.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느 거를 먼저 처리할지를 좀 고려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국어하고 영어가 이렇게 이웃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국어하고 영어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겠고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어하고 영어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국어하고 영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영어가 5, 6교시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국어, 영어, 국어, 영어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경우만 밝혀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가하고 나중건 두 개는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과학은 연달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럼 과학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를 또 펼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을 거고요. 과학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체육하고 수학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체육하고 수학 와도 되고 수학하고 체육 와도 되죠. 여기까지? 여기는 체육 바로 다음에 수학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학하고 체육밖에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도 수학, 체육, 수학 둘 다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국어 영어를 저렇게 배치하면 5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과학과 배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건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뭐 우리가 몇 피면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잽싸게 그거 포기하시고 그냥 하나만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496번은 잘 샜나요, 여러분들? 우리 좀 써서 잘 샜어요? 안 해도 괜찮을까? 네, 해주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셀 거예요, 이거? 이거 빠르게 좀 한번 갑시다. A하고 B는 사실 잘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 보통 질문하던데 안 풀어서 모서리 하나 이웃 모서리 2개 이웃 모서리 이웃하지 않는다. 갈게요. 일단 모서리 하나만 이웃한다라는 건 사실 뭐 여기 있는 이 하나의 모서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시면 다른 거는 이웃하는 거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A하고 연결된 B라든지 E라든지 이런 걸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D하고 연결된 C라든지 H라든지 이런 걸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랑 E랑 H랑 C를 배제한 F하고 G를 뽑는 약간 이런 형태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거sim성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기 한 변에서 내가 두 개 형태를 그리면 여기도 똑같이 H하고 G를 뽑는 저 두 개 형태가 뽑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를 뽑으면 그거하고 여기 마주보는 약간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주보는 두 개를 뽑을 수 있다. 그럼 한 모서리당 두 개씩 나오니까 전체 모서리가 몇 개? 12개. 그래서 하나의 모서리당 두 개가 나오니까 12개의 모서리에 두 개씩 나오는 거여서 24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 다음 모서리 두 개가 이웃한데요. 그럼 모서리 두 개 이웃하는 이런 경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럼 모서리를 두 개를 이렇게 이웃시켜 버리면 사실 바로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모서리 두 개만 이웃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모서리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직각삼각형 형태가 이 네 가지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면당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 면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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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되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4 곱하기 6 처리하셔서 또 24개가 여기까지는 뭐라지 않다고요. 자, 그럼 연계인 거 어떻게 처리할지 해봅니다.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얘는 모서리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의 꼭지점 선생님이 A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A를 뽑아버리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실 B는 무조건 뽑으면 안 되고 A에서 뽑아나오는 D도 뽑으면 안 되고 E도 뽑으면 안 되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 내가 A를 뽑는다면 뽑을 수 있는 형태는 H를 뽑거나 G를 뽑거나 F를 뽑거나 C를 뽑는 일단 이런 상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개를 추가적으로 뽑을 텐데 이 빨간색 중에 어떤 거 두 개를 뽑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A하고 H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뭘 뽑을 수 있죠? C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또는 A하고 H를 뽑으면 F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A하고 H하고 G를 뽑는 건 돼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A하고 H를 연결해버리면 요놈에 대해서 약간 두 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근데 내가 A하고 C를 뽑아버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거는 F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H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즉, 이렇게 뽑더라도 여기서 약간 두 개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G를 뽑아버리면 A하고 이렇게 G를 뽑아버리면요, 여러분들 A를 뽑아버리면 여기 B하고 D하고 E를 뽑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하고 이웃하게 되니까 얘를 뽑아버리면 G를 뽑아버리면 뭘 못 뽑죠? H도 F도 C도 못 뽑죠. 그러니까 이 A하고 G를 연결한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애초에 삼각형 형태를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A하고 F를 뽑으면 뭘 뽑을 수 있죠? A하고 F를 뽑으면 저기 H 뽑을 수도 있고 저기 C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 대각선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대각선 각각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각선을 잡아버리면 그에 따라 모두 항상 두 개의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대각선을 잡으면 두 개가 나올 거고 똑같이 이렇게 생긴 대각선을 잡아도 똑같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의 대각선에 대해서 두 개씩 나오는데 이러한 대각선은 한 면당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대각선은 몇 개가 있을 것이고 12개가 있을 것이고 면이 총 6개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가 12개니까 일단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대각선을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삼각형 하나 잡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결론은 모서리를 내가 이웃하게끔 만드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모두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삼각형을 그러면 셀 때 여기에서도 이런 삼각형을 셌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런 삼각형을 셌겠죠. 여기에서도 이런 삼각형을 똑같이 셌겠죠. 모든 대각선에 다 셌으니까. 즉 애초에 하나 세야 되는데 몇 번 센 거예요? 한 번 셌고, 두 번 셌고, 세 번 셌을 겁니다. 즉 얘는 한 가지 경우를 모두 세 가지 경우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버렸고, 여기서도 세버렸고, 여기를 기준으로 세버렸고, 저기를 기준으로 세버렸으니까 얘는. 따라오니까 즉 세 가지를 모두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어 문제를 3으로 나눠버리시면은 사실은 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의 대각선에 대해서 두 개의 형태가 나올 텐데 주어진 얘는 하나의 대각선, 대각선 모두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서도 이런 삼각형을 셌을 것이고 이 대각선에 대해서도 이런 삼각형을 셌을 것이다. 우리가 곱한 2 곱하기 10이라는 형태는. 그래서 그런 걸 3으로 나눠서 답을 내주시면 된다. 여기 일단 496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497번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대요. 근데 1학생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자,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1부터 크기가 작은 자연수를 하나씩 말한대요. 아, 내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말하는데 이때 3 또는 6을 포함한 자연수는 말하지 않는다. 3 또는 6을 포함한 자연수는 말하지 않는다. 이때 2000을 말하는 학생의 번호를 보여주세요. 2000을 누가 말하냐, 몇 번의 학생이 말하냐, 일단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계속 돌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갈 거니까 주기라는 애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건 사실은 사전식 배열 문제예요. 사전식 배열 문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2000이란 애가 몇 번째 수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대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700번째 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말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뭐가 생기니까? 주기가 생기니까 주기를 활용해서 얘 700번째 수를 누가 말하는지 꼭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10번째 수는 누가 말해요? 10이 말하죠. 20번째 수는 누가 말하고? 또 10이 말하고. 30번째 수도 누가 말하고? 10이 말하고. 즉, 주어진 얘는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0인 형태가 되니까 10으로 넣은 나머지가 1인 놈들은 다 얘가 말할 것이고 10으로 넣은 나머지가 2인 놈들은 다 얘가 말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700번째 수는 누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10이 말하는 겁니다. 10으로 딱 나눠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2000이라는 수가 이러한 규칙하에 얘기했을 때 몇 번째 수입니까?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사전식 배열했을 때 2000이라는 건 몇 번째 수입니까? 요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하고 6을 포함하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천천히 세면 되는데 맨 앞에 0이 올 수도 있고 맨 앞에 1이 올 수도 있는 이런 개수를 다 세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또는 뭐 여기를 한 번에 세버린다면 4개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0도 와도 되고 1도 와도 된다. 0이 오면 세 자리 단수가 되는 것 뿐이죠. 두 가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0부터 9까지에 대해서 뭐하고 뭐는 뭐가요? 3이라는 놈하고 6이라는 놈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10개 중에 2개가 빠지니까 몇 가지? 8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도 똑같겠죠? 8가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뭐가요? 이게 전부가 다 0인 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0이 전부가 다 0이 아니라면 여기도 0부터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10, 20 이런 건 가능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0부터 몇 가지? 9가지 중에서 3하고 여기 빠지니까 몇 가지? 8가지가 될 거예요, 똑같이.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때 뭐가 불가능하죠?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불가능. 즉,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2의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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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부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1024에서 1을 빼버린 1023번째 수 우리 0하고 1이 들어갔을 때는 1023개의 수가 이렇게 나열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말은 2000이라는 수는 몇 번째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1024번째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1024번째 수니까 답은 10으로 하면 나머지가 4인 4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2보다 작은 여기 0하고 1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세버린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전식 배열 1000에서 2000번이 2000이라는 수가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라는 문제보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써주세요. 사전식 배열 이렇게. 자, 넘어가서 50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00번. 보지 마요. 네. 좀 풀어주면 자, 5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번 보시면 자연수 A, B, C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속번을 보니까 15부터 3B, 5C, 20 이렇게 나왔고, 나속번을 보시면 0,A, 1,B, 2,C가 삼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해주세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그냥 요것만 처리한다면 당연히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돼요? 가장 영향력이 큰 C가 1일 때, C가 2일 때, 뭐 C가 3일 때 이렇게 처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주어진 얘가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한직선 위에 있다가 좀 편하죠. 한직선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나는 지금 문제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전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뭘 빼면 될까요? 한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약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전체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이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일단 전체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충분히 노가다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C가 1일 때, C가 2일 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가라는 조건의 기운으로 깔고 가면서 한직선 위에 있는 즉 기울기가 같은 빼니까 1분의 B-A와 빼버리니까 1분의 C-B가 같은 즉 A 더하기 C라는 형태가 2B가 나오는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를 만족한다는 건 또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뭐 A 더하기 2C라는 놈을 바꿉니다. 2B.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A 더하기 C가 2B니까 놈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A 더하기 C가 2B니까 얘를 3B 더하기 2B 더하기 4C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3B 그대로 갖다 써주시고 A 더하기 C가 2B니까 2B 갖다 쓰고 4C 이렇게 찌꺼기 갖다 쓰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실제 여기서는 5B 더하기 4C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뭐 세주시고 자 이런 경우를 쓴다면 어떻게 세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게 낫겠다.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만족하는 경우를 이렇게 쓰세요. 그냥 C가 1일 때 뭐 A, B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이런 경우만 빼주면 사실 답이야.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요거 찾은 다음에 그 중에 요거만 만족하는 걸 빼버리겠다 이렇게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6번으로 하면은 좀 더 할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으로 안 하면은 한주선이 있으니까 뭐 요게 다를 수도 있고 요게 다를 수도 있고
둘 다 다를 수도 있다.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아, 기울기가 다르다. 뭐 이것만 다르다 해주면 상관없겠네요. 다르다로 세도 되나? 뭐가 더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세주시면 돼요. 세줘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막히면 이것도 개별적으로 또 다시 처리할게요. 자, 넘어가서 50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04번. 자, 여러분 그때 우리 저번에 실전 테스트 2회에서 막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2011, 2001 들어가거나 1110 들어가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네. 나 그 복수 탄 사람 의지가 없나요, 여러분들? 1등급에 대한 의지가 딱히 없습니까? 이거 빼고 생각은 했어요, 복수? 이거 빼고 왜냐면 얘들아 그 문제가 2가 안 들어갈 때, 한 개 들어갈 때,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여러분들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원리가 사실 이게 훨씬 그 문제에 비해서 쉬운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 5개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은 이것도 약간 그 중에 하나의 형태로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좀 과하긴 한데 하나만 쪼개서 그냥 이렇게 내보니까. 그래서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1하고 2하고 3하고 11하고 12하고 13하고 21하고 22하고 23에 대해서 요놈에다가 가로줄하고 세로줄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가로하고 세로가 모두 다 똑같대요. 합이. 그쵸? 그럼 어떤 형태여야지 똑같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당연하게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똑같은 형태가 가능한 거지. 여기서 막 세 개를 뽑으면 나머지는 대적할 자가 당연히 없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더 나아가서 내가 1 하나를 뽑으면 여기서 2를 하나 뽑아주고 3을 뽑아주는 이런 느낌. 여기서 2를 뽑으면 뭐 여기서 뭐 3을 뽑아버리면 여기서 절대 2랑 2를 2든지 3이든지 뽑는 게 아닌 1의 자리 숫자 1, 2, 3을 나눠가는 형태여야지 가능하다. 이 정도는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일단 가능한 형태를 찾아준다면 나는 내가 만약 1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뽑을 수 있는 10의 자리가 1인 경우는 11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1의 자리가 겹쳐버리면 절대로 가능한 조합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형태는 10이거나 13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1하고 12를 뽑아버리면 이제 20 몇을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20 몇을 뽑아야 돼요? 3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1의 자리 전부 다르게. 여기 무조건 몇을 뽑아야 돼요? 22를 뽑아서 1, 12, 23의 조합이든 1, 13, 22의 조합이든 저런 조합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을 가지고 있다는 저런 조합밖에 안 된다. 일단 저렇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1하고 12하고 23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하고 12하고 23이라는 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한 20곱하기 3. 아까 그 문제 예를 들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렇게 세 개 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세 개 형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1하고 12하고 23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주어진 게 내가 마구자리로 배열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1하고 12하고 23을 배열한다. 3팩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1이면 이 아래는 무조건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조합 13하고 22의 형태가 따라올 텐데 이 둘이 자리가 바뀌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 이제 나올 수 있는 여기 형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10 하나가 있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는 절대로 1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에 10 하나가 있는 순간 이쪽에는 1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10의 형태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20이라는 형태가 나온 순간 여기 20이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 20이 나온 순간 이 같은 줄의 합 2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럼 20이라는 형태는 무조건 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 여기도 1하고 3을 뽑았으니까 2로 정해지고 1하고 2를 뽑았으니까 3이라고 정해져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고정해버린 순간 얘는 무조건 정해진다. 즉 이놈의 가지수는 정해지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저번에 풀었던 그 문제에서 다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선생님 1하고 12하고 2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하고 12하고 23이 이렇게 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1하고 12하고 23이 세로에 들어가고 얘가 가로에 들어가는 게 똑같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2까지 처리해 주시면 답이 70인가? 네, m이 70이고요. k는 400이가 뭐 36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k는 36. 근데 혹시 요게 잘 와닿지 않아? 이건 괜찮죠, 여러분? 이대 하나씩 뽑아야 된다는 거. 가능한 조합 형태를 찾아주시고 그랬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여기서 끝 나고요. 수량과 조합 비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8번 가겠습니다. 588번. 자연수가 있는데 15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3개의 사물함을 선택한다. 15개의 사물함 중 3개를 선택한다. 자, 근데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 n개 이상의 사물함이 있다.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 n개 이상 사물함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fn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때 문제에서는 f3 더하기 f4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고요. 얘들아 이거를 직접 좀 세 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도 당연히 소개를 할 텐데 빨리 푸는 방법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15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나는 3개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웃하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웃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 경우 자체가 n개 이상이니까 내가 F3 이거 먼저 다시 F3 해볼게요. 얘는 그 사이에 3개 이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나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를 문제를 풀 때는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 하니까 여기에 12개의 형태를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이웃해도 되는 형태를 내가 지금 이웃하면 안 될 3개 빼고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이제 3개를 배치를 할 건데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이에 1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빠르게 한번 센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세도 사실 답은 낼 줄 알아야 되는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택해버리면 여기서부터 택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에 따라 남은 형태 빠르게 세보면 얘가 여기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죠? 2, 4, 6, 7가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다시 내가 여기를 택하지 않고 여기를 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를 택해버리면 얘가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라고 이렇게 세준다는 거죠. 즉 그냥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얘를 또 여기가 아니라 여기 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 칸씩 밀리는 거 아니에요? 사이에 3개 이상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넣으면 되고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 얘가 계속해서 한 칸씩 밀려갈수록 여기 한 칸씩 감소될 거니까 이 뒤에는 분명 이런 형태가 나오자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를 한 거냐면은 맨 앞이 여기에 따라오는 경우를 한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따라오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3개짜리 하나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찍히게 되겠죠?
몇 가지? 6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한 칸 밀리면 또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와요. 한 칸 밀리면 4가지 나오겠죠? 이 아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얘가 또 한 칸 밀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5, 4, 3, 1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3, 1, 3,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하에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내줄 수도 있다. 선생님은 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요놈의 합을 구하면 충분히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냥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시험 때 여러분들이 시간 조금 남았는데 경우의 수를 도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세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몇 P, 몇 C인가 그런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고 세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보세요. 내가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어쨌든 3개 이상의 형태를 한번 배열을 할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3개 이상을 배열할 건데 그 3개짜리 묶음을 이렇게 2개를 먼저 한번 떼어놔 볼게요. 자, 왜냐면 2개를 떼어놓으면 사실 6개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니까 깔려있는 거는 9개가 깔려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때 내가 지금 사물함을 지금 뽑을 건데 이 9개의 사물함 중에 3개를 뽑아버리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근데 무조건 그 사이사이에 얘하고 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굿시상을 해버리면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겠고 요렇게 못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요놈 사이, 요놈 사이에 저 3개씩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무조건 4개 있는 경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9개 중에 3개를 뽑아버리고 그 사이에 무조건 얘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모든 경우의 수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모든 경우가 처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F3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럼 F3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이에 4개 이상? 4개 이상. 그러면 4개짜리의 묶음을 이렇게 4개짜리의 묶음을 이렇게 미리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깔려있는 게 몇 개예요? 7개가 깔려있는 거죠. 근데 이 7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사이사이에 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이에 4개인 거, 5개인 거, 6개인 거, 7개인 거 사실은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답이 그냥 93 더하기 73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93번 갈게요. 593번. 자, x하고 y를 중복하여 사용할 8자리 문제를 보면 중복해서 8개를 사용을 할 건데 x하고 y는 적어도 하나씩 사용한다. 나를 보니까 첫 번째 문자는 x가 x이고 y끼리 유타점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내가 8개의 지금 뭐 배열을 생각을 할 거니까 일단 8개 한번 그려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x로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y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y를 어쨌든 한 개 이상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형태 자체를 이제 y가 한 개일 수도 있고 y가 2개일 수도 있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y가 4개일 수 있는지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면 최대 4개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5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y가 4개인 경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y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그냥 y를 한 군데에 넣으면 나머지가 다 버릴 거예요. x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y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네 7까지 잡는데 끝나는 것 같습니다. y가 들어가면 다 x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니까? 자, 그럼 이제 y를 내가 2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2, 4, 6, 7개의 빈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y가 이웃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푸는 겁니다. 그럼 빈 의자 7개가 있고 y 2개가 들어갈 거니까 사실은 비행기가 몇 개를 깔아놓고 5개를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y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풀었던 기본 문제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주어진 답은 6C2. 저 6개의 형태 중에 2개의 y를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x가 된다. 이런 식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y 3개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7개 중에 3개는 이미 갖다 쓸 거니까 남아있는 4개를 배열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y 3개를 넣으면 되니까 역시 3 이렇게 수용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3개가 깔려있고 y가 이렇게 그래서 4개 중에 4개 뽑는다. 역시 1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답은 15개, 답은 10개, 1개 더 더하니까 22, 32, 33까지. 그래서 답이 4번 내용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597번 가겠습니다. 597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함수기 쓸 거야. 자, f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조금부터 처리합시다. 자, 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요. x가 fx는 x 이걸 만족시키는 형태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5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나조건을 보니까 f하고 f를 합성해서 함수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fx가 x를 만족시키는 애가 원소인데 이걸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f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 즉 일자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일직선의 형태가 5개 이하여야 된다. 일직선이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어쨌든 5개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 다음 f하고 f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온다. 유형 기억나십니까? 2번 합성해서 항등하면서 항등수 하면 2개가 엇갈린 거, 3번에서 하면 3개가 엇갈린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두 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2개가 일자의 형태가 나온다든지 두 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2개가 완전히 엇갈린 이런 경우밖에 없다. 바로 보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f하고 f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x자의 형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x자가 0개면 일자가 7개 나오죠. 근데 일자가 7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x자가 0개인 건 없고 x자가 1개인 경우는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직선인 겁니다. 자, 두 번째, x자가 1개가 아니라 x자가 몇 개인 경우가 있어요? 2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자가 2개인 경우가 아니라 x자가 몇 개인 경우가 있어요? 3개인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x자가 4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전체가 7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자 1개인 경우의 수, 2개인 경우의 수, 3개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x자 내가 1개를 뽑아버리면 나머지가 다 일자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x자가 되는 형태를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형태를 x자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다 일자다. 지금은 72 이렇게 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X자 형태를 두 개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에요. 7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2개 처리, 2개 처리. 그러면 남은 형태는 다 일직선. 남은 형태는 다 일직선. 이렇게 분할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7개를 2개, 2개, 3개로 분할하는 경우를 그냥 생각해 주시면 7C2 곱하기 5C2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1, 2를 뽑고 3, 4를 뽑는 거랑 3, 4를 뽑고 1, 2를 뽑는 경우는 똑같다. X자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얘는 몇 개로 분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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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가 1자 1개로 분할. 따라오세요. 그래서 7C2, 5C2, 3C를 3팩으로 나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 구해주시면은 21이고요. 21에다가 곱하기 5하니까 105고요. 21에다가 3팩으로 나눠요. 3, 2분의 1, 10, 21, 210. 다 더하니까 336. 이름이 정답인가 봅니다. 근데 231인데. 저 3팩이 3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있으니까 2로 나누는 거 다시요. 어디요? 그 마지막에 3 300이 2도 있잖아요. 이거 처리 안 했나요? 이렇게 4 하나만 날라가고 이거 다시 우리 100으로 그래서 110, 231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 계산은 이 하나가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끝. 추가 질문 없나요, 여러분들? 596번 잘했나요? 자, 596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596번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가족번부터 보시면 A에 포함되는 놈에 대해서, 즉 1, 2, 3, 4, 5, 6에 대해서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원소가 2개란 말은 사실은 F의 무슨 역이? 치역이 그냥 2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F의 치역이 2개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합성한 함수가 상수 함수가 나오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을 뽑았을 때 합성 함수는 바로 1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2를 뽑았을 때도 바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놈이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의 형태로 상수 함수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하나의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치역이 2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일단 치역 2개가 1, 2가 될 수도 있고 1, 3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습니다. 얘는 치역을 뽑는 경우가 되고 자, 그래서 내가 편의상 치역을 1하고 2를 뽑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6개가 전부 다 일단 1하고 2로 가는 상황일 거고요. 그럼 이 6개가 1하고 2를 가면은 이제 여기서 상수함수가 나올 텐데 그 상수함수가 갑자기 3으로 가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6개가 이미 1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1, 2 또한 당연히 여기로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또한 1하고 2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 1, 2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1, 2라는 형태가 모두 1로 가거나 또는 모두 2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보면 되니까 우리는 1로 가는 경우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2로 1로 가는 경우. 자, 그럼 얘네를 처리한 순간 1하고 2의 위치는 고정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제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3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로 보여요? 2군데. 4가 갈 수 있는 것도 2군데, 5가 갈 수 있는 2군데, 여기 갈 수 있는 2군데. 근데 치역이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모두가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다 1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2개씩 2개, 즉 이게 4제곱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1로 가는 한 가지 경우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니까 정답은 15 곱하기 2 곱하기 15 처리하셔서 225에다가 이렇게니까 46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자, 얘가 596번이었습니다. 숫자 없어요 이제? (589번은) 진짜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4 곱하기 9 곱하기 9 하시면 잘한 겁니다.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경우 9가지 떠오르셔서 잘 처리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고제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